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03일 만인데요. 앞으로 국민의힘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친한동훈계 맞죠? 예, 이제는 뭐 그렇게 다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타 공인 맞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당대? 조금 예상보다는 그 결과가 예. 이 표가 많이 나오니까 예. 한동훈 대표께서도 좀 고무적인 반응이셨고요. 예. 또 지지자들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지지율이 높이 나와야 앞으로 당을 이끌어가는데 예. 힘이 생기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좀 높게 나왔었어요. 예. 저도 한 뭐 50% 좀 넘을 것 같았는데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아무래도 이 경선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좀 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출마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예. 사실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았다 보거든요. 예. 지금의 이 총선 패배론으로 나오지 마라 하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보였던 모습이 그 짧은 시간이었고 예. 또 선거를 치러내는 그 과정이었고 그 선거 결과가 한동훈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예. 또 그런 게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좀 형성됐군요. 예, 저도 그래 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좀 뭐 그런 이슈들이 터졌지만 여러 가지 문자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 터졌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 신뢰 또는 예. 팬덤을 이렇게 뭐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예. 그래서 이 굳건한 그 지지율이 계속 끝까지 오히려 더 좀 기대보다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논란, 예. 뭐 댓글팀 논란 이런 게 별 영향을 못 끼쳤군요.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 네. 상황이 나올 때마다 언론이나 이런 데 이야기할 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당시? 제가 안동훈 위원장이 부산 진구갑을 직접 방문했을 때 지구당을 저희 7월 그때 초에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우리 그 국민들 부산 시민들 또는 부산 진구갑이라 할 수 있지만 부산 시민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나 또는 그 어떤 응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컸다고 보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 제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3대1로 공격을 당하는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과한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친한동계 의원들 10여 명 모임 가지셨다고요? 예, 어제. 예. 가셨죠? 예. 예. 어떤 얘기?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어제는 이제 그 캠프가 이제 좀 해산하는 그런 또 분위기였죠. 승리가 되는 순간 해산되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보좌진들이라든지 또 그 많이 이래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격려의 자리였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제 인터뷰를 한 10개 정도 하셨다더라고요. 그 바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녁 밤 한 9시 좀 넘어서 오셨는데 한 1시간 조금 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축하 분위기. 그다음에 감사한다는 마음 전달과 함께 이제 우리 앞으로 잘하자 이런 이야기여서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사실 없었고요. 거의 이제 축하 분위기였으면 한잔 하셨습니까, 다들? 한동훈 위원장이 안 하시던데요. 정 의원님은 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마시니까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님은 콜라로 이제. 그 자리에서도요. 예. 뭐 권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까, 주변에서? 왜냐면 당사자니까 뭐 보통 보면 권하고 이러는 게 보통 상례 아닌가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술을 아예 안 한다는 게 너무 알려져서 그런지 이제는 누구도 권하지도 않는군요. 권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당선 직후에 윤 대통령한테 직접 통화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오시고 이제 앉으시고 그 주변 분들한테 대통령님하고 통화가 됐다 하셨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앞으로 대통령님하고 좋은 소통을 잘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무슨 통화하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길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대통령님도 잘하자는 그런 격려를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오늘 또 만남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아는데 하고 있는 거죠.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변에서는 또 왜 뭐 단독으로 안 만나느냐. 근데 지금은 일단 선거 전에 뛰어든 분들이 또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또 선거를 하신 분들이고 당의 화합이 중요하니까 뭐 다 같이 모이는 의미인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대통령하고 또 단독으로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독으로 쉽게 만날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싫은 사람 잘 안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또 그런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뭐 두 분이 만나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당위랑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랑 뭐 그건 다른 문제니까요. 뭐 대통령께서 저는 만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시죠. 한동훈 위원장님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자,
방금 농담식으로 여쭤봤지만 예. 앙금이 해소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갈 때까지 갔다 두 분 사이가 뭐 이런 얘기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뭐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감정의 앙금이라는 게 쉽게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통령님의 성격이나 뭐 쉽게 푸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 성격이 쉽게 푸는 예. 게 아닌지 직접 이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답을 못 드리겠는데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도 쉽게 푸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예. 지금은 그런 개인사를 따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여쭤보는 게 정치가 감정의 어떤 부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정치는. 예. 그래서 감정의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서로 신뢰하시던 관계였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큰 어떤 자리에서 두 분이 또 의견 충돌이 되는 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예.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예,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또 사실 뭐 오늘도 지금 뭐 최고위원 분들의 발언이라든 이런 것도 예. 이슈가 되고 있고 예. 또 뭐 추경호 대표님께서 또 어떤 또 포지션을 취하시느냐도 예. 또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좀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인선도 당직 인선도 조금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의미를 두시는 예. 것은 아마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상하고 이제 되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조언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이 인선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기를 지금 잘 해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향후 당정 관계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이랑 예. 최상병 특검 예,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 부분은 당장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예. 국민 눈높이와 검찰 수사를 약간 비판했습니다. 예. 용산에서 보면 또 화들짝 놀랄 일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놀랬으니까 한번. 예. 최상병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 그 부분도 지금 대표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상 원내에 또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국민 예. 108명의 의견, 예. 또 원내대표의 의견, 예. 또 거기에 대통령실과의 또 소통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께서 대표께서 이제 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새로운 진전안을 내놓은 부분은 그 취지 자체나 근본적인 스탠스를 바뀌지 않을 거지만 다만 그 추진의 시기 또는 그 소통의 정도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어찌 보면 강약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절이요. 어느 쪽에서 조절합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조절을 합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그 소통은 좀 예.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강제로 하기에는 대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또 조금 뭐 어려운 불협화음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걸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또 대표의 능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거꾸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어떤 마찰이 강해진다든가요. 예. 아니면 또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의 말에 일방적으로 굴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든가. 예.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간들이 쉽지 예. 않은 시간들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표께서 각오를 하고 나오셨고 예. 또 이제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좀 예. 중요하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안을 예.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한번 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먼저 예.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예. 해가지고 정말로 대통령실도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예. 뭐 정말 국민들께서 한다면 정면선 돌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한동훈 위원장님의 소통 능력과 노력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고위원들 벌써부터 예, 첫날인데 예, 그건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어떤 취지의 발언을 두 분이나 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 대표가 그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예. 당 대표인데요. 예. 물론 그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건 원내대표지만 예. 당신 80만 당원을 대표하고 예. 또 국민을 상대하는 당 대표가 대표로서 그런 취지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왜 잘못됐죠? 예. 그거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정 의원님 그 논리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그
두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뒤집어보면 용산의 기류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짐작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짐작은 할 수 예. 있는데 저는 그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래 알려지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그 의미는 좀 공감하기 어렵다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말씀이 지금까지의 우리 국민의힘의 예.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당론이나 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대표가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그 최고위원 신임 최고위원 분들의 그런 발언을 예. 또 그렇게 꼭 뭐 충돌 형태로만 보지 않아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또 뭐 의논하다 보면 또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예. 그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용산의 말에 쉽게 거기를 굴복할 수 없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한 대표의 안을 밀어붙일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 지점에 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쉽지 않죠. 예. 근데 그걸 풀어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이게 정치입니다. 예. 정치고 그죠? 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거꾸로 있는 이걸 예. 못 풀어내면 정치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바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게 대표 출마할 때 위험성이었죠. 예. 그 부분은 감수하셔야 되겠죠.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아까 당직 말씀하셨는데 예. 본인은 어디 당직 제안 받으신 거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예. 지금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받았다는 말씀 아예 안 들리고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좀 기자님들 좀 추측으로 좀 예. 하시는 부분이고 당직도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친한파들이 점령하는 거냐 네. 또는 뭐 들어오자마자 좀 좋은 분들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도 예. 있는데 그래서 그 구상이 좀 신중하고 이런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그 우리가 이제 화합이 중요하니까 예. 우리 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인사로서 많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인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위원장님 대표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조금 능력 있는 중심으로 하되 예.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예. 뜻. 예. 화합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한 대표가 지금 원내 세력이 좀 적다 보니까 예. 당을 이끌어 나가려면 자기 사람을 씹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그 균형이 어딘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어느 쪽에도 균형추가 갈 거라고 짐작하세요. 지금 화합과 세력.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한 말이긴 해요. 예. 뭐 그걸 잘 중간자적 역할을 잘 취해야 된다 할 수 있지만 또 따져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 뭐 우리가 친윤이라 하는 분들은 예. 또 태도를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친한도 좀 세력이 생겼고요. 또 좀 관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원내의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예. 대표님이 원내시기 때문에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그 공감과 이런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친윤이라는 분들도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예. 조금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 대표의 예. 그런 어떤 진정성이나 그런 또 노력이나 그런 부분들 또 설득력이 예. 발휘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숫자라 하면 사실상 또 좀 뭐 중진 이런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시는 상황이고 예. 또 초재선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또는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 대표 체제를 예.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 또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도 그 대표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당에서 말입니다. 예. 경쟁 과정에서 예. 나경원 후보, 한동훈 누구죠? 원희룡 후보님. 예. 그렇게 부딪혔는데 화합이 됩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그 다음 날도 웃는데 어색하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전당대 사람이기 다음. 예. 아까 우리 앵커님 예. 말씀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치유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친형제 간에도 그렇게 다투면 그렇습니다. 앙금이 남는데 예.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님이나 나경원 후보님은 또 윤상현 후보님께서는 예. 사실 당에서 참 큰 어른이시거든요. 예. 정치인으로서는 선배님이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야 우리 보수와 국민의힘이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은 상처도 입고 또 선뜻 기분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좀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협력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감정을 떠나서 마음이 협력해 주고 싶어도 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실정법적 문제까지 막 거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좀 리스크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뭐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한동훈 특검을 벌써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뭐 저희 표현대로 전당대회가 좀 너무 험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은 뭐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다른 후보님들도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이 더 번지거나 더 커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수습할 수 있는 건 수습하고 또 이게 조금 과한 공격이 되는 부분은 같이 막아주시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한 상황은 됐지만 예. 이것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어떤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선을 넘는 것이다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자꾸 좀 설득해 나가는 예. 것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실 것이다. 예. 그 말씀하신 게 당정의 관계가 굉장히 탄탄하면 그런 식으로 가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당정이 삐걱거리면 그때부터 그 난립하던 후보들이 서로 어떤 지금 갈라졌던 그 편으로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전망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좀 하나 고무적인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득표율이 63%에 가까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큽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이게 2차까지 갔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결선으로 갔으면 이거 정말로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대부분 다 50%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63%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뭐 어제 또 밤에 우리들이 같이 모이는 그 계기가 또 어찌 보면 한동훈을 돕는 원내 인사들과 조직들이 좀 실제로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이런 세력이 있나? 이런 또 의구심도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렇게 우려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켜보면 답은 나올 거고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옛날에 어떤 광경을 떠올리게 하는 비슷한 어떤 기시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양쪽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은 또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영부인께서 또 이렇게 직접 소환되고 하는 부분들이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직접 소환되고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는 사실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소환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자꾸 법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저는 이제 이게 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검사들이 오히려 뭐 전화기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도 하고 많이 하지만 일단 영부인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검찰 조사를 받고 열몇 시간에 13시간 가게 되는 검찰 조사 받고 그런 또 어떤 결과를 냈다는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중요한데요. 지금 국민들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건 현실입니다. 제가 뭐냐면 황제 출장 조사라는 어떤 일명 그렇게 비판이 불리고요. 있죠. 근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별게 없다. 이럴 때는 정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사 결과가 굉장히 어떤 국민들이 기대한 대로 나오고 국민들 어떤 의구심을 풀어줄 정도가 나오면 이 얘기는 싹 들어갈 거예요. 검찰에 대한 비판은. 그러나 지금 예측하기 수사 결과 제대로 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그렇게 별게 안 나와 버릴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좀 되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다 해서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온다 보장은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수사 의지가 저렇게 질질 끌려다녀서 수사 제대로 하겠냐 이런 게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 감정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가 여기였다가 조사 결과에 뭐 큰 변수가 된다고 보면 수사 결과를 한번 보시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시 불러주시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일리가 있죠. 국민 눈높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